미국 뉴욕주 올버니에 살고 있는 59세 메리 윌슨.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임신 중에 남편에게 버림받고 큰 상처를 갖고 살던 메리는 평생 딸만 바라보았고 딸의 성공만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메리에게 갑자기 가난한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청천벽력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메리는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던 한국 남자를 만나고 오열을 하게 되는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 및 재구성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세요. 메리는 집 거실에 있는 자신의 익숙한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얼굴은 빨갛고 몸의 모든 신경이 다 터질 것만 같아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한국에서 온 29세 김지훈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리사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메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뭐라고? 결혼? 절대 안 돼.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진심? 뭘 보고 진심이래? 미국 시민권이 갖고 싶은 거잖아. 내 딸을 이용해서. 메리는 매우 격분하며 일어났습니다. 내 딸은 너 같은 인간과 결혼할 수 없어. 당장 나가. 두 사람 옆에서 어쩔 줄 몰랐던 리사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우는 그런 리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오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다신 오지 마요. 메리는 리사를 무섭게 째려보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고작 이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뭐하러 뉴욕대를 갔어?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망가진다고 했잖아. 이 바보 멍청아. 리사는 울면서 밖으로 뛰어나갔고 지훈도 따라 나갔습니다. 메리는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딸도 날 버리는구나. 메리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무엇이 메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메리는 59세, 뉴욕주 올버니에서 작은 정원이 있는 아담한 집 한 채를 소유한 평범한 중산층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범한 삶 뒤에는 처절한 복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메리는 딸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잭슨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리, 미안해. 나는 아직 젊어.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잭슨의 진짜 이유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텍사스 석유 재벌가의 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임신한 아내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메리는 혼자 남겨진 채 분노와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해. 언젠가 너를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 후 28년간 메리는 오직 한 가지 목표로 살았습니다. 딸 리사를 미국 최고의 엘리트로 키워서 명문가의 완벽한 남자와 결혼시키는 것. 그래서 전 남편을 비웃어주는 것이 그녀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메리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청소 일까지. 온갖 일을 다 하면서 딸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딸 리사도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보며 열심히 공부해서 뉴욕 대학교 경제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메리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리사가 월스트리트의 젊은 엘리트나 명문가, 집안의 아들과 결혼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딸 리사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메리는 리사에게 끊임없이 좋은 남자들을 소개해 주려 했습니다. 리사야,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상무의 아들 데이비드와 만나보는 게 어때? 하지만 리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리사는 28년간 오직 성공과 명예만을 강요받으며 잘한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필요했죠. 그래서 리사가 내린 결정은 메리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저 한국 여행 가요. 2023년 3월 리사는 혼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명동거리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던 리사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구글 지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물어봐도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리사는 이를 미처 보지 못했죠.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한 남자가 리사를 번개같이 끌어당겼습니다. 위험해요. 김지훈 29세. 완벽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지훈의 유창한 영어에 리사는 놀랐습니다. 그의 발음은 마치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같았거든요. 지훈은 리사를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사예요. 미국 뉴욕주의 올버니에서 왔어요. 저는 지훈이에요. 올버니라니 정말 멋진 곳이네요. 지훈의 반응에 리사는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버니를 잘 모르거나 뉴욕시에 비해 시시하게 여기는데 지훈은 달랐거든요. 올버니는 뉴욕주의 주도죠. 허드슨 강이 흐르고 역사가 깊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어머, 올버니를 정말 잘 아시네요. 내 미국 독립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뉴욕주 정부 청사들도 있고 조용하고 품격 있는 도시라고 들었어요. 맨해튼 같은 화려함은 없어도 진정한 미국의 정치가 있는 곳이죠. 그 순간 리사는 느꼈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나오는 특별한 아우라를.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지식과 교양. 그리고 무엇보다 고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 우연한 만남 이후 리사는 일주일간 더 한국에 머물며 지훈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은 리사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헤어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화상통화, 끊임없는 메시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3개월. 물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죠. 3개월 후 마침내 지훈이 결심했습니다. 리사에게 프러포즈를 하기로 말이죠. 화상통화로 지훈이 말했습니다. 리사, 저와 결혼해 줄래요? 네, 지훈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메리라는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 누구와? 한국에서 만난 남자분이에요. 지훈이라고. 메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한국 남자라고? 리사야, 너 정신이 나갔니? 엄마, 왜 그러세요? 지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메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아시아 나라, 아마 가난할 것이 분명한 동양 남자,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리사야, 너는 뉴욕대를 나왔어.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엄마의 자격 기준이 뭔데요? 메리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지난 28년간의 복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거든요. 돈, 명예, 지위. 이런 게 없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날 밤 메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절대 안 돼. 내 딸을 한국 남자에게 보낼 순 없어. 지훈은 직접 올버니로 메리를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브랜드도 아니고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죠. 메리의 눈에는 그저 가난한 외국인으로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리사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메리의 인사는 차가웠습니다. 지훈의 정중한 태도나 유창한 영어도 그녀의 편견을 바꾸지는 못했죠. 지훈 씨는 뭘 하시나요? IT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은 컴퓨터 회사에 취직한 직원 정도겠구나라고 말이죠. 메리의 집은 올버니에서도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리사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최고급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사람들과 어울렸죠. 메리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과는 격이 다르다는 의미였죠. 다음 날부터 메리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지훈 씨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해보세요.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리사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내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지훈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리사와 결혼하면 뭘 얻을 수 있나요?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 그런 추상적인 것 말고 현실적인 걸 말해봐요. 메리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리사의 배경과 돈을 노리고 있다고 말이죠. 리사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것도 목적 중 하나 아닌가요? 어머님 미국 시민권이라니요? 전 정말 리사를 사랑합니다. 지훈의 눈에 상처가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이미 분노로 가득했죠. 메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죠. 뉴욕의 한 사립탐정 사무소였습니다. 한국인이군요. 국제조사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게요. 이 남자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일주일 후 사립탐정이 메리에게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부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어서 말해봐요. 사립탐정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사립탐정이 발견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지훈,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박사과정 수석 졸업생입니다. 뭐라고요? 지훈은 20세에 한국 최고의 대학을 조기 졸업한 후 하버드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했습니다.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수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지훈은 25세에 자신이 개발한 AI 프로그램을 구글에 $2,000만 팔았습니다. 그 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도 거액의 계약을 체결했죠. 현재 그는 뉴욕에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 세계 회사의 CEO입니다. 그럴 리가. 지훈은 작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한 30세 이하 가장 영향력 있는 CEO 3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추정 자산은 $2억.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지훈은 맨해튼의 펜트하우스 2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메리의 집보다 훨씬 비싼 부동산이었죠. 이게 정말이에요? 네, 모든 것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메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외국인이라고 무시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죠. 진실을 알게 된 후 메리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메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28년간 쌓아온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 그리고 자신의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 내가 뭘 한 거지? 메리는 자신이 지훈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연봉을 묻고 신분을 의심하고 심지어 미국 시민권이 목적이라고 모독했던 모든 순간들이 말이죠. 하버드 박사. $2억 자산.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하지만 메리를 더욱 괴롭게 한 것은
또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지훈이 이 모든 부와 명예를 숨기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왜 말하지 않았을까? 메리는 지훈을 다시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견의 안경이 아니라 진실을 아는 눈으로 말이죠.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지훈이 얼마나 교양있고 지적이고 진정한 신사인지가. 어느 날 메리가 우연히 지훈과 리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지훈, 엄마가 아직 우리 결혼을 반대하셔. 어떻게 하지? 괜찮아.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해봐. 딸을 혼자 키우신 어머님이 갑자기 외국 남자가 나타나서 딸을 데려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 그렇긴 하지만 시간을 갖고 천천히 어머님께 나의 진심을 보여드릴게. 서두르지 않을 거야. 걱정 마, 리사. 문 뒤에서 이 대화를 들은 메리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보다 깊이 있는 사람인가? 하지만 아직도 메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연기이고 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며칠 후 메리에게 지훈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리사가 메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지훈이 일하는 곳 구경하러 갈래요? 그래도 괜찮을까? 메리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훈의 진짜 회사를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질까봐 두려웠죠. 걱정 마세요, 엄마. 지훈이 직접 안내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메리는 생애 처음으로 맨해튼 미드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지훈이 일한다는 곳은 67층짜리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 3개층 전체였습니다. 여기에요, 엄마. 여기가? 올버니에서 평생 살아온 메리에게 맨해튼의 마천루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빌딩 중 하나에 지훈의 회사가 있었던 거죠. 로비에 들어서자 메리는 더욱 놀랐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첨단 기업의 로비 같았거든요. 대리석 바닥 현대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 리셉션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Welcome. Mr. Kim is waiting for you on the 67th floor. 미스터 킴이라는 호칭을 들은 메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지훈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존경받는 CEO였던 거죠. 엘리베이터가 67층에 도착했을 때 메리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층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오피스였고 맨해튼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리사 어서 오세요. 지훈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그는 확실히 달라 보였죠. 자신감 있고 당당한 진짜 CEO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Mr. Kim, the Microsoft deal needs your final approval. 지훈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수억 달러 규모 계약을 마치 일상처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게 정말 지훈 것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메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이죠. 그날 밤 메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님. 메리는 평생 이렇게 어려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집 앞 작은 정원에서 둘이 대화했습니다. 지훈, 미안해요. 메리의 첫 마디는 떨리는 사과였습니다. 59년간 살아오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었죠. 내가 당신에 대해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 당신은 하버드 박사였고 성공한 CEO였고 나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당신을 가난한 외국인이라고 무시했어요.
메리는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을 털어놓았습니다. 연봉을 묻고 신분을 의심하고 심지어 시민권이 목적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님 괜찮아요.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나거나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머님의 반응은 당연했어요. 당연하다고요? 내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저도 나중에 딸이 생기면 어머님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지훈의 따뜻한 이해에 메리는 더욱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진짜 신분을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내가 당신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님, 저는 리사가 저의 돈이나 지위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런 이유로 저를 받아들이셨으면 하지 않았어요. 지훈의 말에 메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리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메리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지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어줘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자은도 그동안 가슴 졸였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눈물이 흐르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메리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고 둘은 한동안 함께 울고 미소 지었습니다. 3개월 후 뉴욕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맨해튼의 5성급 호텔에서 열리는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메리는 이제 지훈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명 인사들, 하버드 동문들, IT 업계의 거물들이 모두 참석한 결혼식이었죠. 메리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메리 리사 사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그럼요. 우리 리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메리는 이제 지훈을 소개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달 전 가난한 외국인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을 말이죠. 결혼식 피로연에서 지훈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메리 어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훈의 인사말에 하객들이 주목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편견과 조건 없는 마음과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메리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완벽한 신사였거든요. 그날 밤 웨딩 케이크는 특별했습니다. 3층 케이크에는 한국과 미국의 국기가 함께 장식되어 있었고 두 문화의 조화를 상징했죠. 지훈, 고마워요. 엄마를 이해해줘서. 리사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당신을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키우셨잖아요. 지훈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가족의 화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1년 후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맨해튼의 고급 산부인과 병원에서였습니다. 리사가 임신을 했습니다. 메리는 곧 할머니가 되는 것이었죠. 리사야, 정말 축하해. 엄마, 할머니가 되실 준비 됐어요? 메리는 행복했습니다. 28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 딸을 키웠던 그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모두 치유된 느낌이었거든요. 몇 달 후 메리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을 만나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였죠. 사돈 어머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야말로 반가워요. 좋은 아들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에서 메리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사실은 놀라운 경제적 발전과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였다는 것을 말이죠. 메리는 한복도 입어보고 한국 음식도 배우고 한국어도 조금씩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리사와 지훈 사이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메리는 처음으로 할머니가 되었죠. 그날 저녁 병실에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적도 문화도 과거의 편견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 사랑만이 남았죠. 지훈아,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꿈꿔왔던 가족을 만들어줘서.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28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아 분노와 복수심으로 살았던 메리.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편견은 무지에서 나오고 사랑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국경도 편견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거부하는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리의 가족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